골드만삭스에서 시장의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올 한 해 동안에 계속해서 하드 랜딩이냐 소프트 랜딩이냐, 경기 침체는 무조건 온다라는 이야기에서 이제는 노 랜딩, 이제 경기 침체 안 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덕분인지 어제는 금리를 6%까지 올려야 될 것 같다라는 베팅도 나왔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고요. 전반적인 분위기도 좀 바뀌었다고 하니까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다음 주에는 다른 일정보다도 화요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CPI가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주식시장은 다우가 0.7%, 나스닥이 1% 하락했습니다. 낙폭이 좀 고점 대비로는 큰 모습을 보였는데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눈에 띄는 것은 테슬라가 연일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구글은 어제도 또 한 번 5%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죠. CEO가 인터뷰한 내용을 잠깐만 볼게요. 최근에 챗 GPT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ng with AI is going to completely change what people can expect from search. We're grounded in the fact that, Google dominates this space. I feel like a new race is starting with a complete new platform technology. I'm excited for the users to have choice finally and a real competitive race out there.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전체를 번역한 부분을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다가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저희 생각과 그리고 저희 아이디어도 같이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댓글에 달아드릴게요. 자,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어제 말씀드렸던 구름대 있죠? 예, 이 구름대에서 좀 약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알파벳의 주가가 지금 주간 단위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것은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작년 4월달 이후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데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것은 조금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매크로 변수를 보면은 2년물 금리가 이제는 4.5%를 넘어섰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전 박스권 흐름을 돌파하면서 나온 흐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2년물 금리는 5bp, 10년물 금리는 4bp 올라가면서 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미국의 일드 커브가 역전됐는데 그 역전된 현상이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 10년물, 검정색이 2년물 금리인데 이 두 개의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져서 거의 100bp에 가까운 정도의 수준까지 벌어졌다. 달러는 강세 흐름이 아직 꺾이진 않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유로화도 약세 흐름입니다. 주요 원자재 가격의 흐름을 보면은 유가가 4월 만에 조정을 받긴 했는데 조정폭이 그렇게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금도 지금 연일 차익 실현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구리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발표된 지표들 살펴보면요. 독일의 1월 CPI가 예상을 좀 하회했습니다. 이게 많이 빠졌네요. 10%였던 것이 8.7%까지 하락하면서 야, 이제 꺾였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약간 좀 미심쩍은 것이 독일 원래 CPI 지난주에 발표하기로 돼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뭐가 데이터가 문제가 있다면서 안 올렸거든요. 이게 뭐지 이거?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미국의 주간 단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고용이 안 좋다, 야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 그렇게 보기에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아주 좀 미미한 수준이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며칠 전부터 국내 뉴스도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고 있거든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뉴스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는 공매도 혼쭐을 낸 2차전지주라고 되어 있고요. 줄줄이 신고가 파티를 벌이고 있다. 이야,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올해 보니까요. 2차전지 소재주가 에코프로 85%, 에코프로 BM 41% 상승했습니다. 보통은 야 이게 뭐 2차전지 뭐 올해는 별로 쉴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공매도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거 정말 항복선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보면은 아마 테슬라 주가가 급등한 것이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판매량 목표치가 180만 대로 제시된 것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에는 LNF와 포스코 케미칼, 다울투자증권은 에코프로 BM과 첨보를 토픽으로 제시했네요.
어쨌든 포스코 케미칼의 어제 일봉 차트인데요. 이 흐름에 보시는 것처럼 전 고점, 그러니까 작년 말에 기록했던 고점을 7.5% 상승하면서 돌파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어제 좀 실리는 모습이었고요. 주봉으로 흐름을 보면요. 2020년 초에 4만 원이었던 것이 지금 24만 원이니까요. 6배가 올랐네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할 걸. 자, 포스코 케미칼의 시가총액은 19조 원입니다. 2023년 순이익이 3천억이라는 걸 감안해 보면 밸류에이션은 좀 빡빡하긴 한데 그래도 방향성은 맞지 않나 이런 얘기를 타 기사님이 얼마 전에 하셨죠? 저희 채널 영상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어제 제가 소개해 드렸던 마스터 플랜 3,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 3가 3월 1일 날 발표된다는 소식도 연일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감은 계속 이날까지는 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소식은 중국인 단기 비자 제한이 11일 해제가 유력하다. 오늘이 10일이니까 11일이면 내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내일은 이제 오늘이죠. 오늘 중대본에서 결정할 거다. 그래서 원래는 이번 달 말까지인데 조기 해제하자 라는 얘기고요. 이후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입국객의 코로나 양성률이 1%대로 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하이브의 SM엔터 인수 참여 공식화. 이게 좀 웅성웅성 하는 것이 있었는데 진짜로 하이브가 SM엔터 인수에 참여하기로 했네요. 역대급 대전. 자, 이게 지금 엄청난 지금 표싸움이 나오고 있는 게 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외신들도 정리해보겠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성장 둔화이고, 그리고 돌파구를 AI에서 찾고 있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했던 빅테크들의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한 것이 좀 됐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장률 자체가 2021년에 코로나 때 30%, 40%까지 성장하던 것이 성장률도 많이 줄었고, 그리고 주가 흐름도 보시면은 2021년 12월을 기점으로 벌써 1년이 넘도록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나마 애플이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고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두 회사 정도가 잘 버텨주는 것 같고 구글과 아마존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의 신용등급 하락 소식이 연일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내용을 보니까 헬스케어 섹터가 지금 디폴트가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S&P 글로벌에서는 헬스케어 섹터는 안전한 투자처로 여겼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예년에 비해서 디폴트 발생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용등급 악화가 지금 2005년에 비해서 너무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에릭과 인터뷰한 내용이죠. 하워드 막스의 묵직한 조언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최근에 올린 10개 중에서 조회수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1등을 하면 이렇게 구글에서 폭죽을 터뜨려줘요. 그래서 어제 이 영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으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상전벽해라는 의미예요. sea change.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거고, 하워드 막스가 지난 40년 동안 투자해왔던 투자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내용이고, 그 내용에도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헬스케어 업종에서의 디폴트가 증가했다 이런 내용들도 소개해드렸는데 그것도 한번 내용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펀드 플로우를 워낙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고를 하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S&P의 주가 흐름 자체를 이 정도로 주가가 오를 거다라고 보는 흐름이 있는가 하면은 이건 뭐죠? 지금 약간의 지금 예외적인 베팅이긴 하지만 급락할 거라고 보는 베팅들이 조금 늘어났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배경에는 지금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브로커리지를 하는 사람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요즘엔 옛날에는 맨날 곰이랑만 이야기하는 것 같았는데 요즘에는 황소랑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영국 부동산은 사라진 매수자라고 돼 있어서 금리 인상 이후로 매수자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토마스 바키는 인플레이션 완화 확신될 때까지 긴축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갈 길이 먼 것이 평균 떨어지고 있는데 중간감 자체는 여전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중고차 가격이 2개월 연속 상승했어요. 첫 달 상승했을 때까지만 해도 한 달 정도야 이런 분위기였는데 한 달 더 상승했습니다. CPI와 핵심 CPI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CPI가 4.5%를 차지했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심상치가 않습니다. 휘발유 가격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다음 주에 발표될 CPI가 예상을 상회할 수도 있다라는 의구심들이 조금씩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금리 6% 금리에 베팅하는, 야, 이건 좀 너무 심한데? 제목이 좀 너무 자극적이에요. 진짜로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몇 퍼센트 있는지 따져봤더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6%, 0.1%, 이거 뭐, 베팅이 들어왔다고 보기 좀 너무 약한데, 이제 기사 제목으로 그렇게 끈 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 90%에서, 5% 인상 가능성이 지금 68%까지 올라간 건 맞습니다. 우리가 5%는 안 볼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인상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졌다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금리를 이렇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연준의 스탠스와 시장의 기대감이 너무 괴리가 커서 금융환경지수가 계속 완화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도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나름대로 객관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는 하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전달드리고 있는 국내 뉴스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여러분들의 좋아요 한번, 그리고 응원 댓글 하나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